거의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앞으로 아나운서나 쇼호스트나 기상캐스터들은 점점 더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지식 노동자들의 직무가 훨씬 더 위협을 받는 이유는 데이터화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불규칙한 패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고, 이런 인재들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양성을 해야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너네가 기업 창출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배당으로 환원해라 라고 하는 시스템이 데이터 배당 시스템이에요.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큰 변화, 이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라는 지침서, 전략서가 이 책의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 변화에 대한 화두로 등장한 챗 GPT에 대한 신간, 챗 GPT 질문이 돈이 되는 세상의 공동 저자이신 우리 전상우 박사님 그리고 최서연 박사님을 모셔놓고 이 책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내용을 좀 나눠볼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챗 GPT에 대한 정체가 좀 궁금하고 어떤 변화가 우리 앞에 또 나타날지 좀 많은 분들이 막연히 생각도 해보고 알고 계신 거는 같아요. 자, 저도 아직까지 아리송한데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신간 제목이 이제 질문이 돈이 되는 세상인데요. 챗 GPT를 다루는 오늘 눈과 귀를 확 이렇게 사로잡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전상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학 박사님이시고 미래 전략가이시고 유튜브 어머나 추적 알고리즘 분석가 그리고 드론 지도 조종자 비지트 공동대표이신데요. 우리 최서연 박사님께서는 공학 박사이시고 미래 전략가 그리고 한세대 IT학부 겸임 교수님. 어머. 자, 그리고 데이터 배당 연구자이시면서 BGT 공동대표님이시라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챗 GPT가 이제까지 인공지능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건지 이런 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이제 핸드폰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선으로서 통화하는 목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통화보다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용도였잖아요. 챗 GPT는 거의 사람하고 대화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인공지능은 폴더폰, 과거에 그냥 통화만 하는 휴대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메일 주고받고 문서도 교환하면서 네. 회사 업무를 밖에서도 가능하게 했죠. 소셜미디어도 사용하면서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했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많이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챗GPT는 아까 전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사람과 매우 비슷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네. 우리의 공부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음.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많이 바꾸게 할 겁니다. 과연 나의 일자리는 안녕한가? 너무 크게 좀 다가왔어요. 네. 이 질문도 저희가 좀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자리가 이제 점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직장인들이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존을 하면 좋을지 이런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참 이제 여러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생성형 이제 AI인 챗GPT가 나옴으로써 네. 이제 거의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앞으로 아나운서나 쇼호스트나 기상캐스터들은 점점 더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줄어들겠죠? 예, 똑같습니다. 네. 지식 노동자들의 직무가 훨씬 더 위협을 받는 이유는 데이터화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죠. 그렇죠. 그런데 지식 노동자들의 직무는 그렇지 않은 일보다 훨씬 데이터화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챗 GPT가 내놓은 답변 그 이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링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경험 속에서 통찰력을 어떻게 가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직장인들의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은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래 교육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학부모와 교사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기성세대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잠재력을 한계 지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학 졸업장이 대기업 취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공의 길로 이어졌던 기성세대들의 환경과 그와 똑같이 아이들에게 대학 졸업장만을 강조한다면 아이들의 미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게 되죠. 결국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 알므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는 통찰력이 가미된 실용적인 지식으로 재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인공지능이 찾아내지 못하는 불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 불규칙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성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이러한 창의성과 상상력이 재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책 읽으라고 하셨을 때 어렸을 때 네. 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이 영화가 나랑 재미있는 부분이다 하면 보셨겠어요? 안 보셨겠어요? 그러면 또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융합적인 인재는요. 단순히 텍스트 베이스의 인재가 아니라요. 이런 청각, 시각 모든 오감을 다 활용을 해서 이미지와 큰 그림 그릴 수 있는 인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창의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불규칙한 패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고 이런 인재들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양성을 해야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가 좀 궁금한데 이것도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챗GPT는 아마 아시겠지만 질문을 잘 할수록 좋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답변을. 근데 당연히 그 답변을 잘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정보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이외에도 데이터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빅데이터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기업들은 부가가치 창출할 때 활용을 하죠. 특히 가장 큰 수혜기업이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챗GPT의 어떤 이런 질문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챗GPT가 인공지능의 성능이 훨씬 또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너네가 기업 창출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배당으로 환원해라 라고 하는 시스템이 데이터 배당 시스템이에요. 미국에서도 이미 거론이 됐고요. 한국에서도 2020년에 데이터 배당이 실험적으로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배당인데요. 이건 아직까지 국가, 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또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야기될 실험 문제 또 그로 대두될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로 연구되어져야 할 분야입니다. 또 하나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그 질문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그 값어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질문 데이터가 디지털 자산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책이 이제 저희가 서점에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다른 책들과의 그런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큰 변화, 이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라는 지침서, 전략서가 이 책의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그 미래의 변화를 네.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4가지요. 삶, 그리고 직업, 교육, 그리고 사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 변화를 촘촘히 그려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이 책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다른 책과의 좀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 자, 예를 들어서 요것만 얘기를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30년 중반에 네. 앞으로 우리는 네. 어디를 사람들이 가장 여행을 하기를 원할까요? 우주로 가게 되고 우리는 화성 여행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 화성 여행 시대에 컨트롤하는 인공지능의 시작점이 챗 GPT의 생성형 AI예요. 이 AI가 고도화가 되게 되면 이제 AGI라는 인공 일반지능이라는 아주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화성 여행이 현실화되는 시대에 옵니다. 미래 생존이라고 하는 담론을 진행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대비서, 전략서라서 챗GPT 알겠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책에서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을 적을 때도 최소 미니멈 레인지를 이제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우리 실버 세대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었어요. 우리 그 전 박사님과 저랑 굉장히 좀 다양한 이력이 있잖아요. 아까 소개했듯이 행하지 않으면 얻지를 못합니다. 명언이다. 정보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행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책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면 실천해보고 또 바꿔서 또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실용적인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 길을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얘기 한번 외쳐봅시다. 자, 이팅 화이팅!